네, 출발 시장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상승률 상입니다. 1위는 두산인프라코어네요. 3%대로 오르고 있고요. 2위가 현대산업, 3위는 제일모직, 4위 GS건설, 5위는 풍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관련주들 상승도 돋보이고요. 무엇보다 건설주들 많이 눈에 띄는데 제가 사실 주말 당직 쓰면서 주간 추천주 기사를 썼거든요. 그런데 건설주들이 많이 좀 추천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좀 봐야 될 때일까요? 네, 일단은 유동성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IT랑 유동성 수혜군들은 기본적으로는 포지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은 아까도 그 취득세 추가 인하 관련한 계속해서 정부 쪽에서 지원책들 예상이 되고 있고, 금리 관련해서도 이제 그 목요일 날 있을 금통위에서 한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은행주 주가를 잡았던 그 NIM 순이자 마진 하락을 우려하게 했던 기존의 CD 금리 말고 새로운 코픽스 도입 관련해서 금리가 더 다운되면서 이것도 이제 주택 정책에는 우호적일 것이다, 이런 시황까지 있었던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쪽 주택 시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심리적으로 좀 같이 연동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22쪽에서 그렇게 좀 풀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리가 좀 좋아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정부 쪽에 추가적인 취득세 인하, 요게 조금 더 강한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는 금요일 날 기관이 거의 한 300억 정도, 한 146만 주 정도 강하게 수급이 한번 들어왔는데요. 요 수급이 오늘까지 좀 이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도이치 쪽으로도 한 12만 주 들어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격도가 지금 20일 기준으로 한 1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위쪽으로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부담스럽지 않는 이격 수준이고요. 단계 좀 급등했지만 20일 기준으로 봐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황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과 미국 쪽 시황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고요. 고려아연 좋은데요. 풍산도 같이 연동해서 괜찮은 상황으로 금은이 한 2, 내지 3% 급등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품 시장의 시황, 그리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점들 이 종목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제일모직의 경우에도 오늘 나흘 만에 상승 전환되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닥 100 상승률 상입니다. 1위는 파라다이스인데요. 4.5% 오릅니다. 2위가 태웅, 3위는 YG엔터테인먼트, 4위 우성 LST, 5위는 큐로컴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2에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터나 오람,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좀 더 도는 것 같은데요. 일단 거래소가 급등할 때 코스닥은 좀 많이 못 올랐던 부분이 있고, 오늘 좀 조충하는데 이 틈을 타서 이제 수급적으로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추절 앞두고 있어서 계속해서 여행, 숙박, 항공, 그다음에 이렇게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 관련한 수혜주들, 화장품이 좀 쉬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쪽도 물론 재료가 좀 노출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월간 단위로 집계가 돼서 나오진 않습니다. 작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쪽들도 실적을 내놓기까지는 한 11월 정도가 되면 이제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는 아마 크게 화장품 쪽도 밀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YG엔터도 한 며칠 쉬었었는데 단기에 이제 조금 밀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급이 지금 보시면 엔터주랑 이런 쪽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태웅이랑 유니슨 주가가 좋은데요. 유니슨은 특히나 최근에 기관 수급이 양호합니다. 중국의 일본 쪽 풍력 모멘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베스타스라는 그 회사, 세계 최대 풍력 업체가 단기간에 한 70% 정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또 여기에 가장 우선 납품한 회사도 태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태웅 주가도 같이 좋은 흐름인 것 같은데요. 유니슨과 태웅은 좀 관심권에 넣어놓으시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성 LST는 단기간에 워낙에 태양광 쪽이 많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특별하게 나오는 시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거기에 따른 저가 매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 좀 성격이 다른 종목이라면 역시 오성 LST가 되겠죠. 다른 종목은 계속해서 강한 반면에 이 종목은 계속 52주 최저가 부근에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현재가는 5,74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하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하락률 상입니다. 1위는 NC소프트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2위는 하이트 진로 홀딩스고요. 3위가 삼성카드, 4위는 IS동서, 5위는 한국가스공사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호재가 있었죠. NC소프트나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도 재료 때문에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반납을 하네요. 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단기에 좀 급등했었기 때문에 NC 같은 경우는 한 20, 30% 올랐는데요. 거기에 따른 차익 시전 매물 나오는 것 같은데 5일선, 21선 놓으시고 조정폭이라든지 조정 라인 잘 관찰하셔서 저점 매수 내려볼 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카드는 재료가 조금 이제 소원해진 것 같아요. 그 자사주 매각 소각 관련해서 그 재료 때문에 단기간에 한 20% 정도 아주 급등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가스공사는 유상증자 관련해서 정부랑 협의 중이라고 이제 공시를 했었는데 이 재료가 조금 좀 악재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카드는 자사주 매각 이슈가 소진이 됐고 이제는 다시 좀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에서 주주 친화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악화되는 카드 업황이 문제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0 하락률 상위 종목인데요. 1위는 다음입니다. 3% 이상 하락, 2위 AP시스템, 3위는 솔브레인, 4위 셀트리온 제약, 5위는 위메이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오늘은 좀 동반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는 것 같고요. 다음도 좀처럼 힘을 못 내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다음 같은 경우는 실적도 실적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인수합병 기대감 때문에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씩은 이제 상대 주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모멘텀을 강하게 추가로 받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군 쪽이 SFA도 그렇고요. 최근에 조금 이제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인 것 같은데 일부 ICD라든지 OLED 쪽도 좀 좋았다가 조금 올라가면 또 밀리고 해서 모멘텀을 크게 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 쪽에서 3, 4분기에 4, 4분기에 증설을 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3분기 실적이 장비군 쪽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부정론도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 이런 쪽 심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가 흐름이 장비군 쪽으로는 아주 강하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유메이드는 오늘 컴투스라든지 또 YD, 또 게임하임 이렇게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 같이 단계 좀 급락했던 쪽으로는 다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주가 흐름이 좀 꺾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크게 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21선에 대한 지지 기대감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거래가 최근 4일 동안 빠지면서 좀 줄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좀 저점 매수 또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날 나왔던 8%짜리 음봉을 단기간에 좀 이렇게 한 방에 올려치기보다는 좀 서서히 좀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상승 타진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크게 부각된 이슈가 없었는데요. 어딘가로 인수될 수 있다 이런 네네. 기대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쪽 계속해서 좀 말이 나오고 있는 게 게임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탐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다는 부분들이 조금 악재성 요인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올랐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모바일 쪽 관련해서는 여전히 예전에 온라인 쪽이 잘했었던 네이버나 다음 쪽이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시장 파일을 좀 나눠먹는 부분, 특히 게임 쪽에 대한 매출은 모바일 쪽에서 워낙 급성장하고 있는 게임 회사들한테 좀 뺏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쪽은 사실은 조금은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NHN도 라인이나 모바일 메신저 네네. 이야기 꾸준히 나왔지만 다음은 마이피플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번에는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 200 거래량 상위. 1위는 SK하이닉스, 2위 두산인프라코어, 3위 RNL바이오, 4위는 KB금융, 5위는 LG디스플레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있었고요. KB금융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ING생명 인수와 관련해서 증권사의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물론 이 ROE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한 1% 정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네. 일단 인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모니터링을 다 못해서요.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가시화됐기 때문에 대부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한 10%씩은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PS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ROE라든지 이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은행주는 글쎄 지금은
그런 쪽 재료도 있고요. 또 유동성이 좀 풀리고 있다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은행주 중에서도 PBR이 낮은 쪽들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유럽이 그 ECB의 정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길게 보면 조금 이제 추스려져 가는 정도 좋아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융주, 특히 은행주 주가에는 좀 향후에도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뭐 오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종목 집계 관련해서 기관 쪽까지 일단 종목 잠정 집계로 좀 확인이 되면 오후장까지 좀 괜찮은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어서 좀 쉬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애플 쪽도 그렇고요. LG 쪽도 스마트폰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TV 쪽 모멘텀이 아주 나쁘진 않기 때문에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KB금융이 ING를 가져가면은 생보사 쪽에 지각 변동이 나타날 것이다. 순위도 좀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던데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200일 이평선 밑에 있던 금융주들도 오늘 200일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입니다. 코스닥100 거래량 상인데요. 1위는 TK케미칼, 2위 파라다이스, 3위 크루셜텍, 4위는 큐로컴, 5위 루멘스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띄세요? 네, 일단 오늘은 그 파라다이스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여기 이제 안 들어와 있는데 풍력 쪽에서 그 태웅이 지금 좀 거래가 좀 잘 터지네요. 한 5.8%까지 올라가는데요. 뭐 모양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오늘 이제 121선 물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아주 강하진 않은 것, 다시 한번 120선까지 접을 수도 있겠는데요. 120선 회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금요일이랑 목요일날 좀 줄여놨기 때문에 오늘 양봉 내고 거래 실리면 플랫폼 완성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똑같이 업황이 부진하지만 태양광 쪽보다는 풍력이 또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네. 걱정이 되는 게 수주라던가 실제적인 가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풍력 쪽이요? 네. 네, 풍력 쪽은 그런 기대감 반영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강력하지가 않고요. 또 풍력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조선 기자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조선 쪽이 사실은 이제 모멘텀이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일을 할 만한, 매출을 만들 만한 수주 잔량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지,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는 나와줄 것 같고요. 실적 자체가요. 그리고 태움 같은 경우는 앞서도 이제 베스타스 거래선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PBR, PER, 또 이익잉여금 적립된 거 보면 다른 업체보다는 좀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도 항상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니스는 이제 일본 도시바로 인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일본에서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해상 쪽에서 워낙에 이제 일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제대로 생각만큼 잘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에는 조금 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유니슨도 좀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순위에 없던 종목들 가운데 네네. 혹시 눈에 띄는 종목 있으셨나요? 오늘은 대부분 다 이제 걸러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워낙에 단기에 돈을 던지면 바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라서 쉽게 벌어진 돈이 또 쉽게 또 까먹기도 하는 거라서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워낙에 많은 종목수를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거의 한 65%가 올랐었거든요. 금요일날요. 한 1900개에서 1300개인가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좀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재료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대내외 시황을 본다 그러면 지금 구간대에서 너무 이제 경계한다든지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잘만 하면 선물 같은 경우 단순하게 그냥 차트 분석을 해봤을 때 한 2100선까지는 가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가 끌어가지고 한 10월달 초순까지는 한번 좀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너무 시장을 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정추태마저 조심하자고 하니까 또 써니전자가 번뜩 생각이 났는데 네네, 예. 600원대에서 11,500원대까지 올랐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 고점에서 대주주가 주식을 좀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폭탄 돌리기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10% 이상 빠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또 7,000원권을 이탈하는 흐름인데요. 이런 쪽은 또 조심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